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나 넘어질 때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고 또 승리한다, 고통을 이긴다, 고통을 정복한다, 이런 용어보다는 고통이라는 것은 견뎌내고 또 다루고 넘어서는 모습으로 고통을 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저를 비롯,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없어졌어요. 근데 젊어서는 이기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내기.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3년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꼭 저녁 때 되면 저녁을 식당에서는 한 5시 반쯤 먹으니까 이제 모든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하시고 퇴근해야 되니까 저녁이 좀 빨리 나오죠. 5시 반에 저녁 먹으면은 반드시 한 8시 반이나 9시쯤에 출출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하면 안 되지, 야식인. 그때는 이제 라면 끓여 먹고는 그 다음날 다 후회합니다. 오늘 절대 끓여 먹지 말자. 그런데 또 저녁 때 되면 또 이제 라면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참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때 라면을 끓이고 그다음 먹고 설거지하고 라면을 사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방에 4명이 있었는데 단 한 가지도 돌아가면서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 거울을 이제 벽에 걸리는 거울을 딱 떼면은 거기 다트가 있었어요. 그 다트를 던져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등수를 딱 매겨가지고 누가 사오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끓이고 이렇게 항상 그 경쟁. 그래서 그날 안 걸리면 그냥 흐뭇하고 라면 맛도 좋고 그런 거지. 다 누구나 이기는 거 이런 거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정복, 이김, 승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라는 게 가마득한 옛날부터 원시대부터 생각한다 보면 그때는 다른 생명체랑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동물들 우리 물어 죽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야 되고 이제 항상 옛날에는 그 약육 강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약육 강식, 그러니까 항상 약육 강식의 시대니까 항상 이제 내가 먹히거나 내가 먹거나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이 점점 강해지죠. 지능이 발달해지고 그러면서 협동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자나 이런 코끼리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사람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더 큰 포유동물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잡아먹어 가지고 멸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이 정복하고 승리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자연에서 최고로 군림하게 됐죠. 대자연의 최고의 존재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없어지니까 다른 인간이 이겨야 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됐죠. 참 이것이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종이야 서로 돕고 살려고 서로 우리끼리 잘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우리들의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겨야 될 대상은 대자연에 있는 다른 동물이 아니고 나와 다른 집단의 인간이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나 좋은 말은 아닌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적이 된 거예요, 주적. 우리가 주적이라는 말씀은 별로 안 좋죠. 주적이라는 말은 이건 진짜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 재미 보는 정치인들이 많죠. 그거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주적은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비극이 됐죠. 그래서 다른 인간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라는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종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죽여야 되죠. 그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겨야만이 더 유리하고, 이겨야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겨야만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려서 잘 이기는 자가, 잘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기는 거, 정복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시대가 돼서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나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뱀 빼놓고는 모든 동물을 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반려동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이런 공원에 가보면 전부 뭐 두세 마리씩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려동물은 애끼면서도 그 개들이 이렇게 볼일 보고 그러면 모른 척 합니다. 그냥 뭐 축구장 잔디밭에 전부 이제 개통이 많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결국은 반려동물이 좋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주인이 내가 그냥 사랑을 주면 얘는 그냥 좋아하는. 그리고 반려동물의 특징이 그렇게 그 주인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주인 바라기라고나 할까?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아프면 반려동물도 이렇게 우울해하고, 주인이 좋으면 자기도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정말로 주인만 바라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견뎌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이겨야 되는 관계가 많아요. 또 우리 식구, 심지어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자라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끈끈하게 살아왔는데도 어른이 돼서는 원수 아닌 게 다인 경우도 많아요. 서로 다 서먹서먹하고 섭섭한 부분들이 다 쌓여있고,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엄격하게 아주 엄격한 척도로 대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 집은 좀 안 해줘도 멀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까운 사이는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주면 가슴에 팍 박혀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 쌓여, 두 개 쌓여, 세 개 쌓이면 이제는 뭡니까? 부모 자식도 별로 안 좋아, 형제지간도 별로 안 좋아, 거의 주적이 되는 이런 상황에, 그것보다는 애완용 동물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획기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반려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100%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건 항상 굴곡을 겪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을 겪게 됩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를 잘 또 맑은 날, 또 좋은 날에 잘 해결하면 되는데, 맑은 날, 좋은 날엔 딴 생각하고, 비 오는 날, 흐린 날만 자꾸 가슴에 담아 놓으면 관계가 나빠져. 그리고 이겨야 돼, 정복해야 돼,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구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회 자체가 경쟁을 만들어내고 대결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럼 나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능력도 비슷하고 가야 하는 길도 비슷하면, 이 사회는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케미칼이라고 그러죠. 서로 케미가 잘 돼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이기려고 그러죠. 근데 뭐 사회적인 건 너무 크니까 뭐 그 얘기는 이제 못하는 거고, 영화 중에 소우라고 하는 아주 그 엽기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소우. 정말 이건 막 보면은 그냥 막 하드코어라고 그러나 아주 막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막. 근데 저예산 영화인데도 이 소우는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매니아들이 생기고 굉장히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는 영화예요. 이 소우의 어느 한 장면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딱 눈 떠보니까 어디 갇혀 있어. 근데 딱 비디오가 탁 켜지면서 거기 이상한 괴물이 명령을 내리죠. 얼마 안에 지금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만 지금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돼. 둘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그 정말 뭐 영화라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실제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것이 뭐 정말 엽기적인 영화지만은 근거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회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 영화에서 암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정복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넘어가야만이 내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것이 요즘의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라는 거를 대할 때는 그런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대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남과의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관념으로 보지 말고 견뎌내고 다루고 넘어선다 이런 관념으로 바라보자는 얘기를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아픔에 대해서만큼은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넘어선다, 견뎌낸다, 잘 다룬다 이런 생각을 하라.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자꾸 먹고 싶잖아요. 식욕이 살살 올라가면 그럼 식욕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짓밟는 게 아니죠. 식욕은 늘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식욕을 내가 잘 견뎌야 되겠죠. 식욕을 잘 넘어서야 되겠죠. 식욕을 잘 다뤄야만이 내가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복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한다 이런 옛날 시대 영웅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영웅들은 정복이나 이기는 데 관심이 많죠. 근데 나 자신과 관계된 일, 나 자신과 관계된 어려움과 고통, 삶의 큰 좌절, 실수 이런 것들은 나의 문제이며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남과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잘 견딜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다룰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암세포 그러면 암세포는 뭡니까? 이거는 단번에 암세포를 확 없애면 좋지만 그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있잖아요. 확 죽이려면 내 밖에 있으면 죽이는데 내 몸에 내 장기에 붙어 있고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떼어내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암세포를 정복하는 단계가 오리라 봅니다. 이제는 구분해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연구가 지금 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은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암은 정복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암을 정복하지 못하죠. 내 몸도 함께 덜어내야 돼. 우리가 초가집에 빈대가 있어. 나를 막 물어 가려워. 그 빈대를 잡으려는데 없어. 너희들 그냥 본때를 보여준다고 내 집을 불태울 수가 없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빈대 때문에 초가집을 불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견뎌내면서 빈대가 안 보이면 그래도 좀 견뎌내야지. 초가집을 태울 수는 없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살살 방법을 찾고 또 다른 쪽으로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암세포다 그러면 결국 뭐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니까 이것을 우선 견뎌내면서 이 암세포를 내가 서서히 내 암세포에도 밀리지 않는 건강을 내가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암세포도 내 곁을 떠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과 관계된 일들,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통의 문제는 이기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가 우리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 견뎌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고통은 뭡니까? 이미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내 마음과 내 인생에 지금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내 속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순간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에 이렇게 뭐 아메리칸 풋볼 같은 미식 축구 같은 거 뭐 얼마나 그 시청률이 높습니까? 그거 보면 그 선수들이 무릎이 이미 관절이 다 상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런데 운동선수니까 또 프로 선수니까 시즌 동안에 아파도 해야 돼요.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인대나 근육이 좋은 거예요. 이제 실제 관절은 굉장히 아픈데, 그러니까 인대나 근육이 좋으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이 끝나면 치료하고 또 뭐 은퇴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변에, 관절은 아픈데 주변의 인대나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그나마 이 아픔을 조금 아픈 게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활동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으로. 내 관절이 아프다면, 꼭 축구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절이 아프다면 아픈 부위가 쉽게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내 아픈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잘 단련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관절의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접근을 하고 이것을 잘 견뎌내고 다루는 쪽으로 가야지, 잘라내고 없앤다는 개념으로 보면 치료할 수가 없고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제가 이제 텃밭, 저희 그 집안에 이제 관리하는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비가 막 와가지고 잡초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파를 쭉 심었는데 파가 안 보여요. 잡초가 너무 막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잡초가 제거는 됐는데, 이게 잡초를 뽑는데, 분명히 잡초를 뽑는데 파가 같이 뽑히는 수가 있어요. 잡초 뿌리가 워낙 강하니까 파를 한 바퀴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만 내가 분명히 뽑았는데도 파가 딸려 나오는 겁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엄청나죠. 내가 자기들 자라라고 한 번도 지원해 준 게 없는데 그렇게 강하게 자라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몸과 내 자아와 나의 삶과 얘가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팥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잡초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갈등. 누군가와 갈등, 뭐 이런 얘기. 갈등이잖아요. 이 갈이란 말이 이게 칡농쿨입니다. 이게 칡. 등은 등나무예요. 뭡니까? 칡농쿨이나 등나무는 그냥 막 이렇게 얽히는 거에 1등이잖아요. 뭐 꼬이고 얽히는 거에 1등이 갈등 아닙니까? 이거 뭐 복잡하죠. 갈등은 칡나무, 등나무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처도, 우리의 몸의 상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삶에서 얻는 큰 충격이나 고통도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정복하고 자른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견디고 나누고 다루고 넘어선다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잘 견디고 관리하고 이것도 갈등을 한 번에 못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도 사이드가 강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한 거를 잘 견뎌내다 보면 내 몸의 내공이나 건강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것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내 몸도 내 마음도 더 강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잘 견뎌내고 다루는 가운데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큰 고통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정복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잘 견디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잘 견뎌내는 거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 정말 너 잘 견딘다, 이게 더 좋아요. 너 잊어버려, 그냥
새 출발해. 이런 생각,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너 잘 견디는구나. 나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는 정말 의연하게 잘 견디.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오히려 그분에게 좋죠. 견딘다는 얘기를 잘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견뎌내다. 그래서 견뎌내다. 우리가 견뎌내다 그러면 꼭 무슨 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견뎌내다. 꼭 뭐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잘 견뎌내는 사람은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또 잘 견뎌내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용기, 나라고 하는 그릇을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보다는 잘 견뎌내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물론 또 이길 기회가 생기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견디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보면 내공이 쌓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남이 이렇게 나한테 용기를 주고 그러면 더 좋지만 아무도 사람이 없고 할 때는 이렇게 거울을 보라고 전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견딜 때.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고 그 거울에 비친 나와 내가 대화를 해보면 좋아요. 이거는 뭐 영화, 뭐 드라마 쓰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혼자 거울을 보고 그냥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화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참 잘 견디고 있구나. 이런 게 좋아요. 너 그냥 이겨내. 승리해. 반드시 이겨내. 뭐 이런 얘기도 좋겠지만 너 잘 견디고 있구나. 그 얘기를 나는 잘 견디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참 잘 견디는 사람이지? 이런 얘기를 나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도 네가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해. 견뎌내는 삶을 잘 살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강해집니다. 자존감이 더 강해져요. 우리가 견뎌내면 뭐 수동적으로 견뎌내면 굉장히 더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을 느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존감, 자신감이 커져요. 이게 역설이죠. 언뜻 보면 견디기만 하면 저는 계속 약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견디는 자는 내공이 세지고 점점 더 자존감이 강해지고 내성도 강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넘어선다. 넘어선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넘어선다. 이거는 이제 파도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파도. 우리가 이제 딱 해수욕장 가서 파도 타기 하면 재밌잖아요. 파도가 그냥 동해안에 가면 이게 재밌어요. 동해안에 파도가 좋으니까. 그런 쫙 우리 옛날 학생 때 쫙 서 있어요. 이제 파도가 온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오면 참 이제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는 세잖아요. 이걸 탈 때는 몸이 싹 떠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런 재미가 없죠. 근데 만약 파도에 뜨려고 하지 마. 이렇게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 보세요. 파도 속으로 팍 들어가면서 대부분 콧구멍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죠. 그냥 막 짜고 그냥 막 머리 아프게 되죠. 바로 그거 잘 넘어서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고 부딪히지 말고 넘어서면 싹 넘어서는 거에 사실 파도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데 그거를 넘어설 때는 나는 그냥 아주 하늘을 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술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고수가 있어요. 이연걸 같은 고수가 딱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 어느 나라 군사가 그냥 한 1000명, 몇천 명이 야 하고 달려온다 쳐보세요. 한 사람한테.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고수니까 다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고수니까. 이야기상에서 고수는 다가오는 병사들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딱 몸을 띄워가지고 그 병사들 머리를 밟고 싹 넘어가죠. 그 장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고수니까 물론 다 할 수 있겠지. 어마어마한 지존의 고수니까. 물론 뻥이지만, 뭐 그럴 수 없죠. 뻥이지만, 그래도 고수는 몸을 날려서 그 수천 명 병사들의 머리를 밟고, 머리 위에 어깨를 밟고, 다다다닥 그 병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고수인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자, 그게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간단하게 이런 파도라든지 무술 영화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루다 이런 말 하죠. 다루다. 저는 이거 서커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커스 할 때 우리가 이제 맹수 있잖아요. 물론 뭐 앵무새라든지 뭐 원숭이도 있지만 호랑이나 뭐 코끼리 같은 맹수하는 서커스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맹수는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죠. 근데 그걸 다루는 자가 서커스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잘못해서 코끼리가 확 그냥 이상 생기면 조련사를 죽이는 경우도 옛날 뉴스에서 봤죠. 그렇지만 위험하지만 어쨌든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다룬다 이런 말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다루는 게 그 기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리더십 교육에 사람 다루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용어는 이제는 별로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다룬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종을 부린다거나 내가 뭐 높은 경지에서 어린아이를 다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를 잘하기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람 다룬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옛날 영웅들이나 옛날 정치인들은 그런 걸 잘했어요. 사람 다루는 거. 무언가를 다룬다. 그러면 그건 그 분야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라는 분야 개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고수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계속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이나 직업의 현장에서는 한 가지를 일단 고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생활도 하고 나의 경제 생활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어느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게 맞습니다. 뭐 자동차의 어느 부분 어떤 뭐 일 뭐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이제 그걸로 내가 이제 살 수 있죠. 그러다 우리가 사유의 자리, 철학의 자리, 삶의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한 분야의 고수로 이렇게 으쓱하는 것보다는 늘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이 좋다고 봐요. 새로운 거 안 배우고 한 분야만 으쓱하면 그 갖고 얘기할 수 있지. 뭐 내가 만약 어느 분야를 한다 그러면 남들이 그 얘기할 때는 틀린 게 바로 나오죠. 큰 소리 딱 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분야의 고수는 대학교 교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유의 자리, 삶의 자리, 철학의 자리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면의 자리에서는 한 분야의 고수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꾸준하게 늘 어프렌티스, 견습생처럼 항상 초급자처럼 항상 모르는 걸 배우는 자세로 살고 새 거를 자꾸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겸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울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늘 배우는 자세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운 걸 대할 때는 항상 내가 그것을 다룬다는 마음으로 고통을 특히 다룬다고 하는 게 영어로는 deal with입니다. 자, 여기 그 with가 들어간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with라는 말이 있는 건 뭐냐면 무엇을 잘 다룬다 그런 말이죠. 도구를 잘 다룬다, 무슨 뭐 사람을 잘 다룬다, 무슨 의제를 잘 다룬다는 그 뭔가를 잘 다룬다는 말에 이제 with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eal with는 뭡니까? 다른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고통을 잘 다루고 그렇다고 능수능란에 다룬다는 게 아니죠. 다룬다는 마음으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왜 고통은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보다는 견뎌내고 다루고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고통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없어질 대상이 아니죠. 자, 고통이 없다면 아니면 고통 없는 삶이라면 그거는 비존재입니다. 이걸 우리 실존 철학적 용어로는 non-being이라고 그래요. 비존재. 그러면 이제 존재는 뭡니까? 존재는 existence 혹은 being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단순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 철학적인 용어니까 정말 살아있는 존재, 사색할 수 있는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삶을 산다면 비존재, 넌-비인 겁니다. 비인이 아닌 거예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존재라면, 우리 existence, 진정한 being, 진정한 존재라면 삶에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정복의 대상, 이기는 대상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늘 자주 만나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늘 함께 대해야 되는 존재이다. 고통은 장마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장마가 오잖아요. 고통은 태풍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 태풍이 오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풍을 없애자, 장마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죠. 대비해야 된다, 장마에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또 고통이 없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공동묘지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동묘지에는 고통이 없죠. 고통 없는 삶이 딱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한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혹은 밤과 어두움과 밝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정복하거나 승리하고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고 늘 우리가 견뎌내고 다루고 넘어서는 대상인데,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해내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더 잘되고 좋은 효과들을 얻게 되는 또 놀라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